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좀 저녁이 늦었습니다. 이제 9시 정도 됐는데요.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좀 같이 했는데요. 또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휴가입니다. 휴가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락할 만큼 했으니까 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바닥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좀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보고요. 한국 증시가 언제쯤 반격을 할지 여기 보이는 혹성 탈출처럼 반격의 시작이 언제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인지를 하는 건데요. 하락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제 시장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시장의 하락폭이 커지면. 지금 더군다나 국가적인 시국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것에 대해서 양지를 하고 계시고요. 자, 투자의 기준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차트입니다. 갭 하락 후에 흘러내리고 있어요. 흘러내리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졌죠. 예,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될 겁니다. 자, 좀 하락을 더 했다. 그리고 밑꼬리를 좀 달았다. 자, 밑꼬리 좀 달았어요.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음봉이긴 하지만 지금 얼추 비슷합니다. 여기랑.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밑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때문에 내일 갭 상승을 해서 시작해서 오늘의 고점을 뚫는다. 또는 갭 하락을 해서 고점을 뚫는다. 갭 하락을 한 뒤에 어느 정도 상승한다. 이 정도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케이스밖에 없겠죠, 당연히. 모든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말한 대로 내일 움직이겠죠. 이거는 익스클루시브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경고망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맨날 영상이 늦잖아요. 왜 늦냐? 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확인하고 올리려면 좀 늦습니다. 오케이. 여긴 됐죠. 근데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일이 있고 집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휴가입니다. 휴가라서 집에 있는데 일 때문에 늦는다더니 왜 휴가인데도 영상이 늦냐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거의 용역으로 쓰이는 느낌이네요. 저는 그냥 제 의지로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섭섭하긴 한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내용을 보시면 단기간에 만들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알던 거고 자주 보는 거고 하지만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좀 원시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분류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편집 자료 작성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조사할 자료도 많고. 저는 외신으로 가서 뉴스도 다 봐야 돼요. 그 내신에 있는 뉴스도 다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추려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미증시,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장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미증시가 움직이기도 전에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졸리지만 참아가면서 계속 외신이랑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뭐 그것만 뚜렷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죠. 다른 것도 제가 하면서 보는데 그것 때문에 좀 영상이 늦는 거예요. 예,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뭐 메모장에 내용 쭉 적고 차트 켜놓고 차트만 보면서 오르네요, 내리네요, 이거 오를 거예요, 내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게 편한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 그런 것들을 듣는 게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정보들을 얼마만큼 잘 가공해서 쓸모 있는 정보로 만드냐가 현재의 싸움입니다. 이 정보화 시대의 싸움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 아웅다웅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컴바인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늦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뭐랄까 빨리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올리겠습니다. 미증시는 그분이 알아서 보세요. 그리고 무슨 뭐 전염병 명칭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전염병 명칭이라던가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면 바로 유튜브에서 경고를 합니다. 지금 노란 딱지라고 하죠. 사실 뭐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본업이 아닙니다.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는데 제가 그 노란 딱지 붙은 영상을 다 삭제했습니다.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돌려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붙더라고요. 제가 이게 붙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솔직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저는 이때까지 원리 원칙을 지키고 위반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저는 뭐 마약도 하지 않았고요. 뭐 살인도 하지 않았고요. 당연한 건가?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일반적이지 않고 너 이반이야 라고 분류하고 있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짜증납니다. 짜증나서 문의도 많이 하고 오늘은 실시간 채팅도 했어요. 그 상담사랑.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네요. 하지만 제가 오늘은 좀 마지막으로 이 관련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 노란 딱지가 받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기분인데 여러분들도 뭐랄까? 주차를 해 놨는데 갑자기 와서 딱지가 붙어 있어요. 딱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은 하지 않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제가 솔직히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제가 뭐 선동을 했나요? 이거 진짜 너무 이게 횡포가 좀 심합니다, 사실. 근데 어찌 보면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으면 유튜브는 제가 다니는 회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를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춰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내일이나 다음부터는 이 관련 내용을 일절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이게 과연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붙이면 그냥 다 쌩까고 하겠습니다. 예. 뭐 노란 딱지 그냥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일단 오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얘기할게요. 제가 이 관련 영상을 지웠습니다. 이 전염병 관련 분석했는 영상 있잖아요. 그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나름 의미 있어 하는 영상이었는데도 지웠어요. 예,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정리해서 다시 넣었어요. 자, 사스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흐릿하게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서 그 가져갈 것만 가져갈게요. 자, 확진자 및 사망자 수의 증가율이 미미해질 때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사례입니다. 과거 사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트래킹 안 하고 있잖아요. 확진자랑 사망자 수. 트래킹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문제라고 하니까 트래킹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미해질 때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약 두세 달 이후부터 경제 회복세가 탄력을 받았다. 지금 한 달 좀 넘었죠. 2달 다 돼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발전 속도를 감안해서 공포감이 줄어드는 시기는 약 한두 달로 고려한다. 이거는 제가 그때 어떤 말씀 드린지 아시죠? 시장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 종이 들고 가서 이 주식 사주세요 이런 시장이 아니고 그 HTS나 그런 IT 기술을 이용해서 주식시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그 매크로 바스켓 매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이런 체계적인 리스크가 생기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뉴스 신문의 비중이 줄어들 때 정치적인 얘기로 가득할 때 그때부터 반등할 겁니다. 예, 그때부터 반등할 거예요. 자, 뭐 확진자 수치 죄송합니다. 알려주세요. 이거 못 본 걸로 하세요. 예,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예. 자, 이렇게 상승하고 평탄화되고 약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평탄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2달부터였네요. 지금 약간 약 2달 정도 다 돼가죠. 2달 돼가죠? 돼갑니다. 예. 지금 이럴 거예요. 우리나라만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뒤늦게 갑자기 불 붙었죠. 자, 확진자 비율도 이렇게 이거는 뭐 비율이니까 예, 비율이니까 쭉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것도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랬고 그 다음에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이제 홍콩 대만 흐름을 그때 보면 1단계 때 이거 지금 글로벌이 아니고 로컬 얼럿이 발표됐죠. 뭐 항공, 의류 지금 딱 맞게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호텔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참고 삼아 보시고요. 우리가 그 근원지가 아니었어요. 예, 우리는 상승했습니다. 그때 둘 다. 자, 그 다음에 감소 구간. 감소 구간에서는 이 떨어졌던 것들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예, 빠르게 회복. 스마트폰인 거죠.
그래서 단기간 악재는 있었지만 확진자 수 감소 후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과거 사례입니다. 예. 미래에도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끼적거리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멀스, 예, 메르스죠. 이때는 우리가 거의 중심지였어요. 자, 공포감 형성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거 어제 트 형님이 얘기했죠. 예, 약간 이런 포인트를 지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스 당시 아시아 GDP 성장률 충격은 1분기 정도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3월, 4월, 자, 5월, 4월, 5월쯤에 5월쯤이겠죠? 아니지, 4월쯤에 그 올해 1분기에 대한 GDP를 발표할 거예요. 떨어질 겁니다. 시장 충격이 단기간에 올 거예요. 당연히. 그때 단타 기회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예. 자, 1분기 이상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가 그래요. 단기 악재는 가능하나 펀더멘털의 훼손은 아니다. 지속 하락한다면 다른 이슈가 발생한 거예요. 예. 뭐 한일 경제 전쟁이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의 악화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지 이 아이템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템이 발생하면 하락이 좀 제한적이겠죠. 이미 하락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보겠었고 이때 이 사망자 수에 따라서 이 미미하다. 예. 세계 전망이 미미한 타격이다. 자, 그리고 이제껏 전염병은 펀더멘털을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껏. 단지 느려졌죠. 경거망동하지 말고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계속 올라왔고요. 사스, 에볼라, 메르스 뭐 이렇습니다. 결국엔 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망했다. 폭락. 그냥 뭐 한강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니네 뭐하냐 약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 리먼 사태죠. 예. 리먼 사태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이 에피데믹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과연 이 리먼 사태보다 심한가요? 아니겠죠. 예. 이거는 그때 제가 당시에 붙여놨던 내용을 용어만 바꾸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넣었던 걸 한번 자세히 상기해 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자, 파지티브 긍정적인 요인은 양적 완화, 미중 무역 분쟁 완화,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인한 거품. 자, 미증시 횡보 신흥금 유입. 자, 지금 미증시가 멀리서 보면 횡보하고 있어요. 유로존 반등. 이거는 오늘 그 외신에도 나왔죠. 이거 뒤에 말씀드리고요. 자, 환율 및 원자재 반등. 예. 환율은 지금 반대고. 이거는 이게 이렇게 영향을 준 거죠. 자, 볼코를 폐지. 이것도 지금 체크해 봐야 돼요. 자, 부정적인 요인은 미 대선. 이거는 글로벌 시장이 약화돼요. 자, 미중 무역 활성화가 되면 우리나라 반사 이익이 없어질 거다. 북한, 일본과의 경제전쟁 재개, 그리고 이거, 장기화 되는 거. 이때 이걸 말씀드렸어요. 지금 장기화 됐죠. 그래서 지금 네거티브한 포인트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총선 불확실성, 라임 사태는 지금 약간 수그러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거티브한 포인트 하나가 발동한 거예요. 이 스킬 발동했어요, 스킬이 발동해서 지금 시장이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시까지 잘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동안 안 봤죠. 오늘 일단 데이터를 좀 정리해 봤어요.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다이버전스가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자, 환율은 증시랑 그냥 완전 커플링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죠. 환율 움직임이랑 그 증시는 그냥 상관관계가 1입니다. 1. 예. 얘가 떨어지면 오르고요. 얘가 오르면 떨어져요. 예. 1입니다. 무조건 그렇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면서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맞죠? 떨어지면서 떨어지고. 여기서 다이버전스 좀 발생하고 결국에는 떨어집니다. 예. 공매도 잔고가 떨어지는 추세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시장이 떨어지면서 공매도 잔고가 떨어지고 있어요. 대차 잔고도 떨어지고 있고. 자, 좋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공매도 상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로 폭락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지금 쇼커버링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아니지. 공매도로 폭락시킨다라고 정설처럼 다 받아들이시던데 그럼 이제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요. 맞죠? 이거 제가 데이터 조작한 게 아닙니다. 근데 공매도 잔고는 줄고 있어요.
그런 걸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뭐냐면요.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폭증하고 있어요. 폭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예요. 이게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이 정도면, 자, 이 정도입니다. 그럼 코스피가 2400 이상으로 있어야 돼요. 투자자 예탁금 동일 수준이면. 자, 그러면 예,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 예탁금 이게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줄면 뭐 그냥 일장춘몽이겠죠.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나쁘지 않다. 투자자 예탁금이 제가 가장 신뢰하는, 왜냐면 돈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투자자 예탁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 위조지폐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CMA 잔고도 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 좀 지켜보세요. 제가 계속 흥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언제 바닥인가? 자, 보시죠. 언제 바닥인가? 제가 바닥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또 코스피 RSI 지수입니다. 주간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RSI가 이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봉에서. 그때가 이때예요. 항상. 자, 어때요? 주봉에서. 아, 이런 거는 진짜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예. 이러면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나중에. 이게 만약에 사람들한테 다 받아들여지면 이게 나중에 페이크 수단으로 쓰일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맨날 투자를 했는데 방송을 시작하니까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주간 RSI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더라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되겠죠. 저는 같이 보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지표들입니다. 예, 그 중에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겠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죠. 예. 저도 그 회사 일 말고는 주식을 주 투자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투자 수단이 부동산인데 지금은 부동산이 투자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나중에 부동산 경매할 때 또 경매 방송 할 거예요. 예. 그때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들어오겠죠. 아무튼 예, 지금 이게 이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지 RSI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여기서 행보만 해도 떨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봐야 얼만큼 떨어질 거냐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좀 합의 볼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합의 볼 것 같습니다. 합의를 볼 것 같아요. 이게 뭐 2000m로 떨어지고 이런 일은 예, 사실 뭐 아직은 예상하기 힘들죠. 아무튼 RSI 지수가 약간 과매도권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닥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닥이 머지 않았다. 예, 내일 그 다음에 월화 정도까지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도 늘었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떨어져 제끼는데 지금 떨어져 제끼는 동안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늘었어요. 신용융자는 줄었습니다. 이거 한번 확 줄어야 되는데 어제 확 줄었더라고요.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신용융자가. 만약에 10조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될 거예요. 배차거래 잔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늘어야 돼요. 이제 계속 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공매도가 계속 늘어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말씀하는 사람들하고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예, 그 사람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공매도량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 공매도 잔고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시장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공매도 잔고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계속 싸니까 밑에서 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원달러도 지금 보시면 이게 전 고점이었는데요. 전 고점까지 왔어요. 여기서 계속 공방을 벌였어요. 여기서 계속 공방을 벌이면서 다시 떨어질 게 높은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입니다. 유가도 지금 이거랑 완전 그 커플링 된 거 보이시죠?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인데 이것도 여기서 이러다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유가가 계속 떨어질 수는 없어요. 예, 기름은 계속 씁니다. 아무튼 코스피 주간 RSI 수치랑 신용융자 큰 폭 하락, 원달러의 큰 폭 하락, 그 다음에 WTI-U 반등할 때 주가가 회복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외신입니다. 유로 에어리어가 이제 자신감이 있답니다. 그 개선시키는 거에 자신감이 있대요. 바이러스, 에피데믹이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얘들도 이제 좀 약간 바닥을 잡았다는 거겠죠. 유로존은 지금 이탈리아 때의 문제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세계 4등입니다. 1등이 당연히 중국이고 2등이 한국이고 3등이 일본입니다. 자, S&P 500 선물이 떨어지고 있다. 바이러스가
뭐 퍼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바이러스 얘기네. 말하기 싫다니까. 이런데 제가 말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걸 얘기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진짜 답답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오늘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지? 큰일이다. 자, 정부가 램프업을 하고 있다. 램프업이 약간 좀 부족한 분을 빠르게 채우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준비를 빨리빨리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리스크에 대해서 좀 정책적이라든가 자금적으로 좀 채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예, 또 바이러스네. 바이러스가 3 트릴리언 달러만큼 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스탁이. 세이프 헤븐, 세이프티 헤븐인데 왜 세이프 헤븐이라고 하지? 아무튼 안전자산이 드라이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브리튼, 영국이 부딪히고 있다네요. EU랑 트레이터 이제 무역 협상을 해야겠죠. 그 브렉시트를 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브렉시트 해버리니까 이제 브렉시트 얘기할 게 없어요. 브렉시트란 단어는 없어질 겁니다. 리먼 사태처럼. 내신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주면 정부가 절반 부담한다. 예, 세금으로 약간 도와준다는 건데 저분들이 지금 힘들 겁니다. 뭐 도와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좀 경기가 나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체감 경기를 좀 파악하시라고 넣은 얘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정치 이제 신물 납니다. 저도. 몸살 앓는 차 업계, 이 와중에 파업 우려까지. 자동차 업종이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 다시 반등할 겁니다. 예, 자동차 업계는 반등할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나중에 무조건 랠리합니다. 무조건. 농심 라면 창고가 비었다. 농심이 좋네요. 예, 사재기 전쟁. 이런 거면 사재기가 없어지면 다시 떨어지겠죠. 예, 그런 걸 조심하시란 겁니다. 증권가가 하는 금리나 선택 아닌 필수 4월 유력. 증권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느니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가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엔 동결해버리니까 하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동결에 대한 실망감으로 조금 하락했다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4월 유력하다. 왜냐면 뭐 3월은 좀 무리겠죠. 4월이겠죠. 그러면 3월쯤부터 약간 반등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고 지지부진하더라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11.3% 역대 최고. 잘하셨네요. 예. 그럼 좀 한국 시장을 좀 사시죠. 조연아연합, 주주 제한, 주총 의안 상정. 한진칼이 지금 움직이는 게 우리들은 잘 보고 있었잖아요. 한진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한진칼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해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분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뉴스들이 시장을 지배하는지를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 똑같이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움직임을 잘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어떻게 매수를 해서 어떻게 뉴스를 뿌리고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가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컴바인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 회사 수년째 적자인데 상한가? 코스닥 시장 급등주 주의보. 이게 뭐가 나왔더라? GH 신소재랑 그다음에 마이크로 디지털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넘어가시죠. 디램 가격 올 들어 2개월째 상승세. 예, 디램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램 익스체인지 지수를 보면 오르고 있겠죠. 한전이 중업체 전력사업 입찰 참여 논란에 결정된 바 없다. 한국전력이 이거는 진짜 제가 예측도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강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23,000원쯤 올 때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슈팅을 주더라고요. 지금부터는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예. 어디까지 가는지 보시죠. 한전. 예.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미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셨는데 뭐 한국을 뭐 여행 제한 지역으로 정하느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진짜 그런 뉴스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오늘은 근원 내구재 수주랑 GDP 그리고 잠정주택 매매가 발표됩니다.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는 반등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예측치가 낮게 나오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미증시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보이겠죠.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자야지. 일찍 자야지. 자, 오늘 장입니다. 지금 콘텐고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정상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상 시장으로 바뀐 게 뭐 좋은 의미로 정상 시장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하지만 콘텐고가 됐으면 현물이 올라갈 만하겠죠. 왜냐하면 선물 가격이 더 높다는 겁니다. 베고데이션이면 선물 가격이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더 낮다는 겁니다. 그럼 현물이 떨어지겠죠. 지금 현물이 떨어져서 콘텐고가 됐어요, 결국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물이 올라갈 만한 위치는 됐다. 선물상, 선물 포지션상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생각보다 안 팔았어요. 예, 생각보다 안 팔았어요. 이게 개인이 별로 안 사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관이 안 샀어요. 에라이 진짜. 기관이 안 산 것도 아니고 아마 금융투자가 팔았을 겁니다. 제가 매동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자, 상승 하락 종목수는 좀 하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형주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겠죠. 코스닥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또 마지막에 또 꼬리를 달고 올라갔어요. 뭐 하자는 건지. 자,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저기 하방 슈팅 구간에서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시장가로 던졌습니다. 던진 종목들은 셀트론 헬스케어, 그 다음에 바이오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던졌고 카페24 같은 거를 좀 슈팅을 줘버렸어요. 예, 적자를 이유로 슈팅을 줘버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24는 지금 오버 슈팅입니다. 밑으로 너무 많이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단식 하락은 아니고 질질질질 조금씩 흐를 거예요. 하단으로. 질질질질 흐를 건데 그러다가 반등을 한번 크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반등의 지속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주로 하는 단기 스윙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낙폭 과대했을 때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락이 진정되는 거 기다렸다가 급반등을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사고 팔고 했던 것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기 스윙입니다. 그렇게 낙폭이 과대했을 때 근데 이 종목의 모멘텀이 죽지 않고 이 종목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코스피 공매도 비중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여기서 발생했을 거예요. 여기랑 여기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뭐 이런 데서 다 발생했겠죠. 예, 공매도는. 아마. 예, 공매도는 무조건 상승할 때 쳐야 돼요. 여러분 그 업틱 룰을 어기는 거를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룰은 업틱 룰을 지키는 겁니다. 업틱 룰을 어기는 공매도는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쳤고 그러니까 오르면 안 되라고 한 겁니다. 윽박을 지른 거예요. 이렇게까지 공매도를 많이 친 걸 보면 윽박을 질렀습니다. 오르면 안 된다. 예, 오르면 안 된다.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뭐 금리 동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도 되겠죠. 투자자 예탁금이 예, 올랐습니다. 어제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예탁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투자자 예탁금이 줄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익절하고 나가는 겁니다. 단기 세력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용융자도 좀 줄었습니다. 예, 반대 매매가 좀 나간 것 같아요. 오늘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빨리 해야겠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볼 거 없죠? 넘어가시죠. 예. KTNG가 좀 보이네요. KTNG 반등 크게 했죠. 예, 이런 거는 제가 카페24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궁금하면 보세요. 한진칼이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팔고 있다. 근데 기관 안 보이네. 기관 한 5, 6등, 6등, 7등 되겠다. 오늘 기관이 팔고 있는 걸 제가 봤었는데 아니면 뭐 허위 매도인가? 외국인이 산 것들 좀 보셔야겠죠 나중에. 왜냐면 팔면서도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예, 외국인이 산 게 뭐냐면 HFR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예,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외국인이 산 거 보니까 이거는 쇼커버링입니다. 쇼커버링 했어요. 하락하면서 샀다? 쇼커버링입니다. 당연히. 유비코스 홀딩스 뭐 이런 것들. SKC 코오롱 PI가 좀 하방으로 좀 떨어졌는데요. 횡보권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방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HB 테크놀로지가 보이네. HB 테크놀로지는 저는 하락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은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HB 테크놀로지는 한번 오르면 쭉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변거망동하지 않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HL 사이언스는 제가 놓쳤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어요, 사실.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면서 돌파할 줄 몰랐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계속 지켜보던 건데 좀 아쉽네요, 사실. 계속 말씀도 드렸던 거고 지나간 다음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HLB가 양매도가 잡혔는데요. 좀 몰랐는데 HLB가 뉴스 하나 띄우고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거의 상한가 갈 뻔했던데. 이게 보면 판권을 가져왔다. 근데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 제가 이 기사를 좀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붙여놨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좀 약간 의도적인 기사예요. 일단은 상승했으니까 좋은 거고, 뭐 예,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지만 저도 하반 경직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망가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HLB가 좀 도와주네요. 장중 상승한 종목입니다. 코인팜은 예상대로 상승했죠. YBM넷은 말도 안 되는 상승이지만 상승했습니다. 프로스테믹스도 상승했고, 특허권을 취득했대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바이러스랑 관계가 없고요. PCL은 진단키트 기대감으로 상승했죠. 이거 시간에 의해서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내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짜 시간의 상승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원해서 산 거였습니다. 하나니켈 1호는 상가가 안 돼요. 저 이거 놀래요. 이상해요. 니켈 재고가 최고치인데 하나니켈 1호가 상가 같습니다. 이거는 되게 알 수 없는 움직임이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배당을 되게 많이 줍니다. 하나니켈 1호가.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크면 살만한 종목 중에 하나죠. 국동이 시간에 상가가 안 돼요. 우회상장 기대감입니다. 바이오 우회상장을 한다고 하죠. 저는 잘 모르는 종목이라 가타부타 못하겠습니다. 대성파인텍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요. 예전에 BTS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어요. 정치 테마주, 특정인의 정치 테마주기도 했습니다. BTS는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엮인 종목은 계속 BTS 종목이죠. 세력들이 그렇게 우깁니다. 우기기 때문에 뭐 별 수 없죠. 사람들도 그걸 알지만 들어가는 거고, 정치 테마주 들어가는 게 다 그런 이유죠. 동량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거는 바이러스 관련주로 강제로 엮였습니다. 뭐 마스크의 그 부직포 판매가 늘고 있다, 약간 이런 뉴스가 뜨고 있어요. 하나금융 11호, 이게 카이노스메드라는 기업이랑 흡사합병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펙주는 조심해야겠죠. 자, 화신테크가 게놈 바이러스 지분을 50억 규모 취득했답니다. 예. 이게 지속 상승을 이끌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신테크는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던 거예요. 변동폭이 큰 종목입니다. 예, 경제 지표입니다. 지금 미증시 선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 개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어제 결과입니다. 저 현물이기 때문에. 자, 상해가 약간 음봉이긴 하지만 상승했어요.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일본 니케인 조정폭이 컸고요. 유로스탁스랑 독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경제 회복에 자신 있다고 하죠.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락한 게 아니고요. 미국채 10년물의 매수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뭐, 참, 예, 그렇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최강이란 겁니다, 지금. 금도 계속 오르고 있죠. 야간 선물은 상승하다 꼬꾸라지고 있어요.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만에 주요 재활 한번 보시죠. 자, 외환시장 동향입니다. 지금 미증시의 달러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겠죠. 예. 원달러 환율도 떨어질 겁니다. 지금 지표 자체는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위안은 지금 포치를 한 상태입니다. 7을 넘었어요. 근데 좀 떨어지고 있죠. 다시 7이 깨지면 중국 증시가 좀 올라갈 거예요. 자, 원자재 동향입니다. 원자재는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둘 다. 그 원자재 지수랑 그 유가 지수로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떨어져 봐야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떨어져 봐야 10%예요, 여기서. 10% 떨어지고 반등할 만한 여력이 생깁니다. 예, 골드 컨트랙은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것도 상승을 우주 끝까지 할 수는 없어요. 예, 차트를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팔다가 종가에 더 팔았어요. 마지막에 금융투자가 좀 받아들였는데 얘들이 엄청 팔았어요. 엄청 팔고, 자, 연기금은 계속 뭐 약간 시장 방어 차원으로 산 것 같아요. 기타 법인이 계속 사는데, 기타 법인이 뭘 사고 있지? SK이노베이션이 무슨 자사주 매수가 들어왔나요? 왜 이렇게 많이 사지 갑자기?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좋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렇고 지금 금융투자가 안 사고 있는 게 좀 이상해요. 얘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낙폭이 커지잖아요, 지수가. 그럼 금융투자가 반드시 매수할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얘들의 매크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켜보고 결론 낸 겁니다. 자, 코스닥은 뭐 다 팔았죠. 기타 보험이 좀 샀네. 뭐지? SK 바이오랜드, 힐튼 헬스케어.
뭐 별 의미는 없네요. 상상인이 보이네. 얘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코스닥도 뭐 여기 하방 슈팅 줄 때 보이시죠?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다가 사고, 팔았다가 사고,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외국인 움직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지켜보다가 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단기 세력이죠. ETF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외국인의 움직임을 그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기울기를 구할 겁니다. 프로그램 자기들이 짰을 거예요. 저도 짜고 싶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어렵지 않거든요. 기울기만 체크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완화되느냐, 기울기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가느냐 이런 걸 체크하면서 ETF를 사는 거예요. 예, 그런 프로그램 짜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돈 버는 거죠. 아, 그리고 뭐 이건 볼 거 없죠, 얘. 소형주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졌네. 예, 얘도 중소형주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죠. 약간 이런 움직임입니다. 지금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어요, 지금. 외국인이 팔면서. 아, 뭐야 이건. LG화. LG화. 아, LG화학 내가 사려고 보고 있었지. 이 보세요, 예. LG화학 이거 누구인가, 예. 누구인가 이것도 약간 좀 경고감인가, 예. 모든 게 다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자, 코스피. 코스피는 뭐 누구인가가 아니고, 라이렌, 목을 잘라라 약간 이런 감이죠, 예. 하지만, 예, 좀 지켜보시죠. 예. 지켜보시죠. 2000까지는 열어두고 보시죠, 예. 저는 2050을 진짜 한계선으로 봤습니다, 올해. 2050? 2050, 예. 2050을 진짜 한계선으로 봤어요. 이거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 버떡 정치하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RSI를 좀 진정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횡보 이렇게 더 떨어지면 별 수 없죠. 예, 진짜 기다려야죠. 뭐.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완전 하락 장악형인데 이거 대박인데 내일 HLB가 만약에 갭상승 음봉을 그리면 진짜 골 때립니다. 예, 골 때려요. 여기 갭상승해서 여기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630까지는 좀 지켜보시죠. 630까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이런 식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해외 지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스닥. 예, 나스닥. 예. 이렇게 움직이지 보시죠, 지금. 예. 오늘은 제가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뭐야. 해외 지표를 보면서 판단한 거예요. 중국 상해를 보면 순서가 안 맞지만 그냥 보시죠. 중국 상해. 제가 여기서부터 반등할 거다라고 호언장담했죠. 예.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 시 형님이 좀 불러야 되는데, 저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포치가 깨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그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면 다시 오를 거예요. 중국 증시는 진짜 이때 잡을 수 없는 라인까지 왔었어요. 신기하네. 아, 이때 ETF 곱하기 2를 샀어야 되는데 욕심부리다 못 산 게 지금 아직도 막 꿈에도 나와요. 이건 제가 진짜 노림수를 두고 있는 건데 못 했는 거거든요. 아무튼 예, 좋습니다. 다시 뭐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주면 좋겠는데. 중국은 진짜 장투하기 좋은 ETF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나중에 한번 줄 겁니다. 중국도 한번 위기가 올 거예요. 예, 그때는 예, 진짜 영혼을 실어서 넣어야겠죠. 자, 아이쉐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 제가 노래라도 한 곡 해야 되나? 그렇지. 아이, 많이 떨어졌다. 예. 반등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아이쉐어가 오를 겁니다. 당연히. 다우존스. 음, 다우존스는 뭐 다우존스는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 예. 이거 제가 생각한 만큼 올랐다 다시 떨어졌네요. 곤란한데. 하지만 오늘 보시죠. 예. 테슬라를 봐야겠죠. 테슬라. 전기차를 단기 스윙 들어가 있어서 테슬라에 관심 많은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된지 보시죠. 예. 과연 또 누구인가 라인이 나올지. 이 나이키 매매법이라고 할게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댓글을 못 달고 있는데, 예, 최대한 좋아요라도 좀 눌러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네요, 최근에. 이거 외에는 또 볼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네,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짜 시급한 사항이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여기까지고요. 장이 최근에 안 좋아서 보시는 분들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희망적인 말씀만 드릴 수 없어요. 저도 맞잖아요. 저도 같이 투자하고 있는 가치 투자가 아니고 가티 뭐라고 해야 되지? with together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시장을 막 여러분 오를 겁니다. 힘내세요. 존버하시죠. 의미 없잖아요. 이런 말. 뭐 위로 되세요? 그런 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서 시장이 언제 반등할 수 있고 하락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타진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